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2P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P2P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보고 계신 한국 P2P 금융협회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P2P 금융협회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P2P가 자리를 잡은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2015년도부터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생긴 거겠죠. 키케바 인연이고, 정확하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되어 있는 것처럼 2016년 6월 27일에 본격 활동 개시를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정도가 되었죠. 네, 이 협회에는 다양한 P2P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회원사 소개로 들어가면 랜딧, 루프 펀딩, 미드레이트, 브릿지 펀딩, 어니스트 펀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쭉 내리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 P2P 업체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등록되는 업체들의 수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의 순서가 아마도 여기에 등록된 순서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플랫폼 시작을 2016년 10월, 2017년 1월, 2016년 9월 이렇게 조금 시작월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협회에 등록해 두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붙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회원사 속에 맨 위에 나오는 데가 좋은 거 아니야? 맨 앞에 나오는 데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주로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들 외에 밑에도 좋은 곳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순서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좀 같이 보고 싶은 거는 여기 공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 P2P 대출 취급액의 월간 공시를 보면요, 2016년 6월 24일부터 지금 1년여간의 공시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적 취급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보시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520억 원 정도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에. 그런데 2017년 6월 30일로 가서 보시면 네, 1조가 넘었죠. 1조 1630억 원에 달할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배 정도 되나요? 7배, 10배, 8배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누적 취급액이 이 늘어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로만 봐도 보시면은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이 P2P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인 투자죠.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이 P2P 업체에 투자를 해서 받게 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가 은행에서 받는 1, 2%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막 높게는 10몇 프로, 20%가 넘는 것들도 있어서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 맡기면 아무리 높게 받아봤자 3% 정도잖아요. 뭐 저축은행을 찾아간다고 해도.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뭐 4-5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 P2P만으로 제법 쏠쏠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특정 업체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 업체가 도산을 한다던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연체 현상이 나타나서 투자금 회수가 안 되고 이자 회수가 안 돼서 고통을 받는 그런 투자자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P2P 투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본 거는요, 한국 P2P 금융협회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그리고 7월, 8월 현재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누적 대출 취급액,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 지표가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P2P 투자가 맨 처음 생겨난 곳은 영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자면 이 P2P 투자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지켜봐야 할 그런 것임에는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이 P2P 투자에 대해서 일종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 대부업에 근거를 해서 P2P 투자의 가이드라인이 법제화가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나서서 P2P 대출업을 정의하는 법안, 그리고 그 업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와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조금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떤 투자든 간에 가장 최선의 선택은 초기에 리스크가 높을 때 그 리스크를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어떤 투자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P2P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알고 들어가면은 이용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에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P2P 금융협회를 보면서 공시 자료를 같이 살펴봤어요. 여기 사이트를 모르는데 P2P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 시점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기를 꼭 둘러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P2P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각 업체들을 조금 둘러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투자 상품을 선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